그 다음에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유치권에서 거기에 그 117페이지 보면 4번 유치권의 성립 요건 그걸 가지고 밑에 성립 요건에서 피담보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 117페이지 그죠?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서 피담보 채권과의 결연성, 채권과의 무슨 성? 결연성. 요거 가지고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이게. 채권과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 요거 가지고 잘 낸다 이게. 자, 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결연성이 있게 되는가? 어떻게 하면 결연성이, 그거는 이런 거죠. 아까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 안 된다 했잖아, 그지? 자기 물건에 대해서는 동시에 하는데, 요 타인의 목적물 자체로부터 뭐가 발생? 채권이 발생. 타인의 목적물 자체로부터 뭐가 발생? 채권이 발생. 하면은 이 타인의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무슨 성이 있고? 결연성이. 그래서 채권자가 물건을 뭐 하게 되면 빨리 점유하게 되면은 무슨 건? 유치권. 이렇게 된다. 이게. 뭐 하게 되면? 점유하게 되면은 무슨 건? 유치권. 이렇게 된다. 그러면 타인의 물건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다? 채권. 하면은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면 무슨 건? 유치권. 그럼 타인의 물건을 어떻게 했다? 자, 수리했다. 수리비, 세탁비, 비용, 손해배상. 요 네 개를 가지고 잘 출제하는데, 요 수리비, 세탁비는 끝났잖아요. 그지? 시계를 수리하고서 시계, 자동차 수리하고서 자동차, 옷을 세탁하고서 옷. 점유하면 무슨 건? 유치권. 그럼 자, 요 두 개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이게. 요 비용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임대차에서 나온다 이게. 무슨 차? 임대차. 자, 임대차인데 아까 기간 중에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럼 아까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갔다. 아까 필요비는 지출 적시, 유익비는 종료 시잖아요, 그지? 그건 끝나고 나서 비용을 안 주더라. 누가 안 주더라? 임대인이. 끝나고 나서도 안 주더라 말이지. 그럼 누구 물건에 비용이 들어갔노? 임대인 물건에. 그래서 계속 물건 반환을 거절하면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대. 종료하고 나서 비용을 안 주더라. 됐습니까?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대.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무슨 점유 아니다? 불법 점유 아니다. 아니고 비용 안 주더라. 비용 상한 청권을 가지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요거는 626조. 비용 상한 청권을 가지고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불법 점유는 아니다. 근데 단순히 점유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계속 뭐 하고 있다면 사용하면서 유치권 행사하면은 무슨 요는 줘야 된다? 사용료는 줘야 된다. 어쨌든 요거. 근데 만약에 이렇게 기간 중에 비용이 들어갔는데 요거는 626조 정상적으로 비용이 들어갔는데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근데 임차인이 착해가지고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돌려줬다. 임대인한테. 누구한테 돌려줬다? 임대인. 무슨 권 행사하지 않고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돌려줬다. 몇 월 안에 돌려받아야? 6월 안에. 요 제척기간이다. 6월
6월 안에 그럼 6월 안에 만약에 유치권 행사하지 않고 돌려줬을 때는 몇 월 안에 비용 못 받으면 6월 안에 못 받으면은 비용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거 기억하고, 그지?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 임대차인데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안 나가면서 비용이 들어갔다, 이게. 안 나가면, 이건 비용은, 203조. 우리 도둑놈도 인정하는 비용사안. 이건 무슨 점유? 불법 점유. 무슨 점유? 불법 점유고. 불법 점유 중에 비용 들어갔다. 비용사안 청권이 있다, 없다, 빨리. 비용사안 청권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203조. 도둑놈도 인정하는 거. 됐습니까? 비용사안 청권이 있지만,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한 비용사안 청권에 대해서는 무슨 건 없다? 빨리.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됐습니까?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래서 꼭 기억합니다. 다시 비용 언제 들어갔다? 빨리. 기간 중에 들어갔다 끝나고 안 주면 무슨 건 빨리? 유치권.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불법 점유 중에 비용 들어갔다. 비용사안 청권은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무슨 건 안 된다? 유치권 안 된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요거 잘 되고, 요거 하면서 이제 뭘 가져내느냐 하면은 보증금, 권리금,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청, 비워줄 수 없는 임대차 지상물 매수청권, 비워줄 수 있다 무슨 물 매수청권, 부속물 매수청권, 요거 꼭 기억합니다.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다시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요거는 무슨 이행만 되고, 동시이행은 되지만, 무슨 이행은 되지만, 동시이행은 되지만,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예?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다시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다시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는 무슨 이행만 되고, 동시이행만 되고,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 다음에 또,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물품대금, 매매대금, 그 다음에, 됐습니까? 물품대금, 그럼 무슨 신탁, 명의신탁, 이런 단어 나오면은, 무슨 신탁? 명의신탁. 그 다음에, 채무불이행,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이런 단어 나오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되겠습니까? 요거 잘 된다. 요거. 다시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물품대금, 매매대금, 명의신탁,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요런 단어 들어가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자, 근데 요 손해배상인데 물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개는 물건으로 취급합니다. 개가 지나가는데 사람 다리 물었습니다. 그건 뭐라 합니까? 불법행위. 무슨 행위? 불법행위. 여러분,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손해배상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이 없는 상태에서 손해가 발생했다. 무슨 행위? 불법행위. 지나가는데 개가 사람 다리 물었습니다. 무슨 행위? 불법행위. 째려봅니다. 한 방 나왔습니다. 무슨 행위? 불법행위. 왜? 계약이 없으니까. 계약이 없는데 손해배상 무조건 불법행위. 계약이 있다. 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이렇거든. 그럼 개가 사람 다리 물었습니다. 치료비 3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개 잡아놨습니다. 소유자가 와서 개 주세요. 개가 내 다리 물어가 치료비 30만 원 들었어요. 하고 내일 모레 해가 10만 원 해가 40만 원 안 주면 개 줄 수 없어요.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물건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불법행위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권에 대해서도 무슨 건 된다? 유치권 된다. 그래서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유치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잘 된다. 이거 되겠습니까? 요거 굉장히 잘 출제한다. 이거 꼭 기억한다.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무슨 성이 있으면 되고 결연성이 있으면 되고 목적물의 점유 중에 목적물의 점유와 채권은 뭐 결연성을 요하지 않는다. 자, 요거는 뭘 가지고 예를 드냐면은 여러분 자동차 수리했습니다. 무슨 차 수리했다? 자동차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차 잡아놓으면 유치권이잖아, 그지? 근데 했는데 소유자가 기사님 내가 모르고 지갑을 안 가져왔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바쁘기 때문에 자동차 주면은 나중에 저녁 때 내가 수리비 갖다 드리겠습니다. 믿고 주세요 해서 믿고 줬다. 근데 저녁 때가 돼도 안 오고 그 다음날 돼도 안 오고 그 다음에 한 달이 돼도 안 오고 석 달이 돼도 안 오고 근데 어디 사는지 알 수가 없다. 포기하고 있는데 한 6개월쯤 소유자 아들이 자동차를 몰고 오일을 교환하러 왔습니다. 오일을 교환하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 자기가 수리한 자동차입니다.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없다? 있다. 채권은 언제 발생하고? 옛날에 우연히 목적물을 점유했다. 그 채권과 관계 있는 목적물을 점유했다. 무슨 건? 유치권 될 수 있다. 그걸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무슨 성? 결연성만 있으면 돼. 현재 점유 중에 반드시 채권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걸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무슨 성만 있으면 된다? 결연성. 되겠습니까? 예,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약집 117페이지, 그지? 맨 밑에 4번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거지. 잤습니까? 예. 자, 유치권이 목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인데 피담보 채권과 목적물 사이에 무슨 성이 있어야 된다? 결연성. 그럼 목적물에 지출한 비용 상환청권, 목적물로부터 입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와 같이 목적물 자체에서 발생한 경우, 아까 목적물을 여기 목적물은 누구 목적물? 빨리 타인의 목적물. 다시 타인의 목적물을 하다 보니까 만지작거리다 보니까 뭐가 발생했다?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무슨 성이 인정되고 결연성이 인정되어 유치권은 어떻게 한다? 성립한다. 자, 들어갑니다. 그 다음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이건 정상적인 임대차 기간 중에 비용 들어간 걸 이야기합니다. 일반 딱 읽으면서 여러분 판단해야 됩니다. 자, 정상적인 과정에서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또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도 행사할 수 있고 그 다음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청권에 관하여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 그 건물 사용 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그 건물의 대지 부분에도 효력이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 다음에 3번 무슨 금이 나왔습니까? 보증금 매수 청구 나왔네. 다시 보증금 매수 청구는 일단 배웠으면 빨리 판단해야 된다. 시험장에 가면 시간 모자라거든요. 보증금 매수 청구 나오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보증금 매수 청구는 무슨 건 없고 유치권 없고 무슨 이행만? 동시행만. 임차인이 임차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하거나 무슨 권 행사하거나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는 경우는 무슨 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나 불법 행위하지 않지만 단순히 점유하고 있으면 모르는데 계속 사용하면서 유치권 행사하는 경우는 무슨 요는 줘야 된다? 사용료. 그 다음에 자, 임차인은 아까 비용상환청권이 있는데 임차인이 종료시에 원상복구 넉자 무슨 복구? 원상복구 하면 비용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포기한 거로 본다.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 명도하기로 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필요비는 미리 포기하기로 한다는 취지의 특약으로 볼 수 있어. 이런 경우는 아예 비용상환청권이 없기 때문에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 다음에 임차인이 임차물을 임차 목적대로 사용 수익 못하는 경우 임대인은 채무불이행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원래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임차물에 대한 유치권은 행사할 수 없다.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그지? 요 채무불이행은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겁니까?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킨 겁니까? 사람이 약속 안 지킨 거에 대한 손해배상이거든. 사람 채권이 어디서 발생했다? 사람
뭐를 안 지켜가지고? 약속.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그 다음, 그럼 또 이제 또 이게 채무불이행하면 사람이 약속 안 지킨 거에 대한 손해배상인데, 요런 경우는 또 요 6번은 좀 그렇겠지만, 그 물건을 제대로 사용 수익 못 해가지고 임대인이 약속 안 지켜가지고, 근데 이게 물건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이게 요거는 예외적으로 또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근데 뭐 시험에 뭐 나오지는 않겠죠, 그죠? 근데 어쨌든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무슨 건은 안 된다? 유치권은 안 된다. 그 다음, 그지? 그 다음. 근데 이게 또 판례 중에 막 임차인이 제대로 물건을 못 해가지고, 사용 못 해가지고, 그러면 누구 때문에 사용 못 했냐면은 임대인 때문에 제대로 사용 못 해가지고, 뭐 업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 물건에 대해서 무슨 건,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판례도 있다. 되겠습니까? 예, 그냥 넘어갑니다. 그냥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쨌든 원칙은 무슨 불이행은 안 된다. 채무불이행. 와, 사람이 뭐 약속 안 지킨 거이지 물건으로 인한 게 아니거든. 근데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물건을 제대로 사용 못하게 해가지고 임차인이 손해배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그 물건과 채무불이행과 물건과도 관련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는 때로는 유치권이 된다는 경우도 있다. 그냥 막 그렇게 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번으로 가는데, 그 방가로 2번은 동시행이면서 유치권이 무슨 존, 병존하는 경우다. 이게 무슨 항변권과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이 무슨 존, 병존. 자, 근데 여러분 그죠? 요거 자, 거기서 요거는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인데 동일한 법률관계, 동일한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인데 둘 중에 그러면 요 동일한 법률관계로부터 발생한 무슨 청구권? 반환 청구권. 요 동일한 법률관계는 무효취소. 무슨 취소? 무효취소될 때 반환 받을 때는 지금 요 경우에는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동시행과 무슨 건이 유치권이 동시행과 무슨 건이 유치권이 무슨 존 병존 무슨 존 병존 동시행 항변권과 유치권이 무슨 존 병존. 자, 그럼 좋다. 여러분 매도인 자 요거 매수인 매매가 이루어집니다. 물건 누거? 매도인은 뭐 줘야 되고 빨리? 물건. 매수인은 뭐? 대금.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이죠. 그지? 무슨 이행?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누구 물건? 매도인 자기 물건. 무슨 이행? 동시행. 매수인의 대금과 무슨 이행? 동시행. 매매가 이루어질 때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무슨 이행만 된다? 빨리. 동시행. 누구 물건? 매도인 자기 물건. 자기 물건일 때는 무슨 이행만 된다? 빨리. 동시행. 무슨 이행? 동시행. 자,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 물건 누가 가지고 있고? 빨리. 매수인. 돈은 누가 가지고 있고? 매도인. 됐습니까? 근데 매매가 무효 취소됐단 말이에요. 무슨 뭐 됐다? 무효 취소 됐습니다. 안 받습니다. 무슨 이행? 동시행. 자, 그럼 매매가 이루어질 때도 무슨 이행? 동시행. 매매가 무효 취소돼가 안 받습니다. 무슨 이행? 동시행. 매매가 무효 취소돼가 안 받습니다. 무슨 이행? 동시행.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 누구 물건? 매도인 거. 타인의 물건이잖아. 그지? 이런 경우는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너 누구 돈 안 주면 뭐 내 돈 안 주면 물건 줄 수 없다. 무슨 절? 거절. 무슨 건 행사? 유치권 행사. 그래서 요 반환 받을 때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이 무슨 전? 병전. 그럼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무슨 이행만 되고 동시행만 되고 자기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무슨 이행만 되고 빨리 동시행. 매매가 이루어질 때는 무슨 이행만 되고 동시행. 매매가 무효 취소돼 가지고 반환 받을 때는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이 무슨 존? 병존. 무효 취소돼가 반환 받을 때 여기에 동일한 법률 관계고 동일한 사실관계는 우산 받고 들고 왔다. 비 오는 날 식당 갔는데 신발 받고 신고 왔다. 이게 신발 반환 받을 때 내 신발 상대방이 들고 있고 상대방 내 신발 내가 들고 있잖아요. 반환 받을 때 무슨 이행 무슨 이행? 빨리 동시행이면서 무슨 건? 유치권. 너 내 신발 안 주면 너 신발 줄 수 없다. 이론상 무슨 건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요렇게 기억하면. 예. 자, 그 다음에 그죠? 그 다음에 119페이지 오른쪽 가서 네모 박스 그 목적물과 채권 사이에 아까 무슨 성? 빨리 결연성. 한 목적물의 점유, 핵심 단어는 점유입니다. 점유 중에 반드시 채권이 발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거. 되겠습니까? 예, 맞고. 그 다음에 아까 채권은 무슨 기가 도래? 변제기 도래 승립 요건. 그럼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변제기 도래가 실행 요건이다. 되겠습니까? 저당권에서는 변제기 도래가 무슨 요건? 실행 요건이지만 유치권에서는 변제기가 도래가 무슨 요건? 성립 요건 하는 거. 그 다음 유치권자는 반드시 계속 뭐 하고 있어야? 점유인데 직접뿐만 아니라 간접도 되지만 됐습니까? 점유를 상실했다. 점유를 뭐 했다? 상실했다.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방가로 3번 점유는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의 유치권도 행사할 수 있다 하는 거. 그럼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게 아니다. 아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에 나가세요. 안 나가면서 점유하면서 비용이 들어갔다. 비용 산책권이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불법 점유 중에 발생한 채권에 대해서는 유치권 없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유익비 지출된 점유 권한이 없음을 알았거나 중과 실일로 알지 못한 때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5번 당사자의 유치권 발생을 배제하는 특약. 아까 유치권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배제 특약 그대로 뭐다? 유효.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 동시행 항변권 유치권은 만약에 소송상 문제가 되면 무슨 판결한다? 상한급부 판결. 그 밑에 무슨 판결? 상한급. 그럼 예를 들면은 그죠? 지금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시계를 점유하고 있잖아. 그지? 시계를 점유하고 있잖아. 그러면 소유자가 지금 시계 자기 소유권 확인 및 인도 청구 소송을 했단 말이에요. 요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원고 피고고 했는데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뭐 다물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시계 돌려줘라 이렇게 하거든. 원고 성소 인용 판결 누가 주장 안 하고
유치권자가 주장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 원고 승소 인용 판결. 근데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판사님 저 사람 시계 맞아라요. 저 사람 맞는데 내가 시계 수리했는데 아직 뭘 못 받았어요. 수리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수리비 받아야 돼요. 하니까 판사가 너 나쁜 놈이네. 너는 뭐 수리비 주고 너는 시계 뭐 돌려줘 하는 걸 무슨 판결? 상한거푸 판결, 일부 승소 판결. 유치권 동시행 항변 똑같아.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뭐 할 수 있으나 경매할 수 있으나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받지는 못한다. 그럼 유치권자의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고 저당권자의 경매는 무슨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 우선 변제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유치권이 아까 부동산 같은데 유치권이 아까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했다. 무슨 신청 등기 전에?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성립한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럼 특별한 말이 없으면은 경매 신청 이전에 성립한 유치권자다. 그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120페이지면 타인의 유치물에 경매를 실행하는 경우 그럼 꼭 경락인이 무슨 낙인이? 경락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으려면 유치권자에게 뭐 하여야? 변제하여야 하며 즉 경락인은 변제해야 할 뭐가 있고 책임이 있고 또 유치권자에게는 무슨 변제가? 우선 변제가 사실상 확보되어 있다. 하지만 근데 어쨌든 경락인은 만약에 아까 물건 돌려받으려면 뭐 해야? 변제해야만 물건 돌려받을 수 있는데 근데 이번 주어 무슨 권자는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기하여 경락인에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뭐 할 수 있을 뿐이고 거절할 수 있을 뿐이고 맨 끝에 뭐 해라고? 변제해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와, 무슨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잘 나오는 지문이다. 근데 아까 빼먹었는데 이건 무슨 변제 충당권이 있다? 간이변제 충당. 여러분 간이변제 충당이라는 것은 점유하는 담보 유치권과 질권에서만 있다 이게. 그러면 아까 이게 지금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시계를 점유하고 있는데 시계 수리비 채권이 2만원이고 새 시계는 10만원이다. 수리비 얼마? 2만원. 계속 안 주고 있다. 근데 이걸 경매하는데 98만원이 든다. 비용이. 그러면 새 시계는 얼마밖에 안 하는데 10만원 밖에 안 하는데 경매하면 비용이 더 든다. 그럼 경매 못 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시계 수리점 아저씨가 시계를 자기가 하고 나머지 차익을 돌려주는 걸 이걸 뭐 간이변제 충당이라는 말 쓴다. 무슨 변제 충당? 간이변제 충당. 그래서 점유하는 담보에서만 핵심 단어 한번 찾아보라. 간이변제 충당에서 법본에 청구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 채무자에게 청구하면 틀린다. 어디에 청구? 법본에 청구하는 거 그거. 어디에 청구? 법본에 청구. 그래서 간이변제 충당은 점유하는 담보 유치권과 질권에서만 인정하고 저당권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맨 밑에 가서 유익비에 관해서도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데 맨 밑에 가서 동그라미 3번 유익비에 관해서 허유 무슨요? 허유 해가지고 무슨 기가 안 됐다? 변제기가 안 됐다. 무슨 기가 안 됐다? 변제기. 허유한 때는 유치권 행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가서 그죠? 오른쪽 가서 그 7번 유치권의 소멸에서 여러분 유치권은 단지 담보물권은 물건을 찜해놨을 뿐이지 권리 행사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유치권, 저당권, 질권 뭐 동시행항변권 다시 뭐 저당권, 질권, 유치권 뭐 동시행항변권 행사하고 있어도 계속 채권 소멸시효는 뭐한다? 진행한다. 소멸시효 중단, 소멸시효를 막으려면 법원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뭐의 절차? 법원. 그럼 법원의 절차 대표적인 게 경매나 뭐 압류, 가압류, 뭐 이런 판결 이런 거. 그래서 그 7번에 가로 2번에 반가로 1번 유치권자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즉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도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진행을 중단시키지는 않는다 하는 말은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따라서 시효로 인해서 채권이 소멸하면 부정성에서 유치권은 뭐한다? 소멸. 그러면 이 소멸시효 진행하는 걸 막으려면은 아까 어디의 절차? 빨리 법원의 절차. 뭐의 절차? 법원의 절차. 그럼 만약에 법원에서 유치권 항변이 인용이 됐다면, 자, 법원이라는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지? 법원에서 유치권 항변이 뭐 되면, 인용되면 피담보 채권 주장한 것이므로 소멸시효는 무슨 단? 중단. 그래서 무조건 앞으로 소멸시효 중단하면 법원의 절차, 뭐 경매 등 기타 등등 법원의 절차. 그냥 단순하게 유치권, 질권, 다시 뭐? 유치권, 질권, 동시행항변권, 다시 유치권, 질권, 동시행항변권 행사하고 있어도 채권 소멸시효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소멸시효 진행을 막으려면 뭐의 절차? 법원의 절차. 그 다음에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 여러분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 무슨 성이 없어져서? 결연성이 없어 유치권 소멸하고 질권으로 변한다. 그래서 어쨌든 다른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반드시 목적물을 뭐 하고 있어야 되고? 점유. 그럼 점유를 상실했다. 도둑 맞았다. 유치권 뭐 한다? 소멸한다. 예? 도둑 맞은 거 그걸 불법 행위로 점유 상실이 거의 불법 행위한 것이라도 유치권은 뭐 한다? 소멸한다. 뭐 맞았을 때? 도둑 맞았을 때. 그지? 근데 요거 제일 잘 나온 건 선생님 한 개만 한번 찍어봐. 요거 잘 나온다. 요점. 무슨 금?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뭐 물품대금, 매매대금, 명의신탁, 채무불이행 나오면 무조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럼 불법행 손해배상 유치권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아까 있죠. 동일한 법률관계 반환청권은 무슨 이행이면서? 동시행이면서 유치권이 무슨 존? 병존. 되겠습니까? 그런 거 나머지 한번 챙겨주시고, 자, 그 다음에 뭐로 갔냐면은 무슨 건? 저당권 갑니다. 무슨 건? 저당권. 저당권 가는데, 그죠? 여러분, 저당권은 어디로 가냐면은, 여러분, 저당권에서는, 그죠? 저당권에서는,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 그죠? 자, 여러분, 저당권자는 무슨 자다? 빨리 채권자. 그럼 물건을 제공한 사람은 저당권 무슨 자? 설정자. 그지? 설정자는 아까 채무자가 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아닌 사람도 저당권 설정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당권 설정자는 무슨 권한이 있어야 된다? 빨리.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권한이 있어야? 처분 권한이. 그럼 왜냐면은 여러분 유치권은 처음에 여러분 아까 유치권은 처음에 채권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냥 시기에 맡긴 거지. 처음에 채권 없잖아요. 시계 수리자만 시간 맡기니까 만지작거려 가지고 고치다가 보니까 뭐가 발생했다? 채권. 그지? 그래서 아까 유치권 설정자는 무슨 권한이 없어도 처분 권한이 없어도 소유자가 아니어도 될 수 있지만 이 저당권은 처음에 채권부터 먼저 성립하고 나중에 너 못 갚으면 어떻게 담보물 제공해 하니까 이제 그 담보물은 나중에 실행하면은 나중에 채무자가 안 갚을 때 실행하면은 소유권 무슨 실 상실하기 때문에 요 저당권에서는 설정자는 무슨 권한이 있어야? 처분 권한이. 자, 근데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채권자, 제3자가 갑이 돈을 빌리고 병 이름으로 저당권 설정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하기 전에 채권 양도가 있고 3자 뭐가 있으면 합의하면 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 유효. 그 다음에 을이 빌렸지만 정 이름으로 채무자 하는 것도 원칙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그것도 3자 합의하면 뭐하다? 유효. 그래서 무조건 여기에 제3자 이름으로 저당권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계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3자 합의 동의 승낙하면 그대로 뭐하다? 유효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자, 그게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그 123페이지에 설정 등기 그지? 되겠습니까? 설정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라는 등기는 원칙적으로 무효. 되겠습니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저당권 설정 등기 뭐하다? 유효하는 거. 즉 매수한자가 쭉 하고 중간에 5째 줄 당사자 합의로 뭐로? 합의로 편의상
실제 채무자인 매수인 대신에 등기부상 제3자인 매도인을 무슨 자로 하여 채무자로 하여 격려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매수인 저당권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 그대로 마다 유효.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합니다. 누구 제3자를 채권자로 하는 제3자를 저당권으로 하는 계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계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3자 뭐가 있고 합의하면 그대로 마다 유효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방가로 2번 설정 등기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성립 요건. 무슨 요건? 성립. 성립할 때만 정확하면 되고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 말소됐다. 무슨 말소됐다? 불법 말소. 언제든지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됐습니까? 다시 불법 말소하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저당권 등기가 뭐 된 후 불법 말소된 후 무슨 매? 경매, 매각 하면은 말소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경매 절차에서 배당받은 자에게 무슨 이득 반환만 부당이득 반환만 청구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왜 그러냐면은 자,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자, 1번이 불법 말소되었습니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금방 살아있다 했잖아요. 등기는 무슨 요건? 빨리 성립 요건, 존속 요건이 아니거든. 성립할 때만 정확하면 되고 그 다음에 실체관계 없이 말소됐다.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근데 불법 말소된 후 경매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경매. 무슨 매? 경매. 그럼 뭐 되지 않고 있었어도 말소되지 않고 있었어도 다시 말소되지 않고 있었어도 저당권 건저당권은 무조건 무슨 것? 빨리 깨끗. 무슨 것? 깨끗. 소멸하잖아. 그지? 하고 매수인으로 배당받았을 것이다. 1수인. 말소되지 않았어도 무슨 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소멸했을 것이다. 안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 하고 매수인으로 배당 1순위. 말소됐기 때문에 뭐만 못 받았다? 배당만 못 받았다. 그래서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그러면 불법 말소 무슨 말소? 불법 말소 어떻게 해야 되노? 불법 말소 어떻게 해야 되노? 불법 말소 어떻게 해야 되노? 선생님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포인트 빨리 떼라. 경매 매각하면 회복을 허용하지 않고 그런 말 없으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다. 무조건 그냥 책에 외우는 게 아니고 아까 가르쳐 줬잖아요. 일부 전세권자 하면 실행 경매 없다. 우선 변제 있다. 그렇게 그런 걸 자꾸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 걸 어떻게 해야지? 외워야지 다시 일부 전세권자 하면 실행 경매 없다.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있다. 불법 말소 하면은 확 집에 간다. 불법 말소 원칙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이유 무슨 요건? 성립 요건,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불법 말소 후 무슨 매? 경매, 매각 하면 말소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득 반환하는 거. 그런 거. 그래야 빨리 시험에 딱딱딱 맞출 수 있대. 그래야 40개 다 풀 수 있다. 따져가지고. 보증금, 권리금, 매수청구, 매매대금, 물품대금 됐습니까? 그런 단어가 나오면 무슨 건 명의신탁 나오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그렇지? 어? 그래서 딱 나오면은 그러면 유치권자는 됐습니까? 경락인에게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변제라고 청구할 수 있다. OX, X 변제라고 청구할 수 없다. 그런 거 이제 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그런 걸 통해 좀 기억해야 된다. 그게 포인트다.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또 전세권의 양도하면은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 분리해서 양도하면 앞에 뭐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되는 소멸, 종료, 만료 시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 기간 중에 전세금 반환 채권만 양도 있다. OX, X 기간 중이라더라도 소멸, 종료, 만료를 정지 조건으로 양도할 수 있다 하면 O 이렇게 하는 거지. 그냥
쭉 읽어갖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뭐 읽어갖고 해결하겠다, 읽어갖고 안 된다, 이게. 그래서 불법 말소 나오면 무조건 무슨 매가 들었는지 경매, 매각 들어있으면 말소 회복은 할 수 없다. 경매, 매각 없으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는 무슨 요건? 빨리 승립 요건,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되겠습니까? 예, 그거. 잘 내고, 그 다음에 그거 잘 냅니다. 3번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채권. 무슨 건 설정할 수 있는 채권? 저당권 설정할 수, 가로에서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것.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은 다른 말로 고치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채권을 뭐라 하노? 빨리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것. 되겠습니까?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채권, 다른 말로 피담보 채권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자, 갑이 을에게 채권자, 채무자잖아요, 그지? 그럼 채무자가 돈 못 갚을 때를 대비해서 부동산을 찜해놨잖아요. 채무자 보통, 그지?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럼 요 채권 요거를 뭐라고 그러노? 피담보 채권이라 하잖아, 그지? 그럼 요 피담보 채권을 할 수 있는 건 반드시 뭐 돈 1억 빌려주고 채무자 집에다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어떤 게 있노? 기계 2억짜리 팔고, 됐습니까? 돈은 뭐로 하고? 외상. 외상 몇 년 후에, 1년 후에 기계 대금 받기로 하고, 매수인이 나중에 기계 대금 안 줄 때를 대비해서 누구 집에다가, 매수인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죠. 팥줄 아줌마가, 갑이라는 팥줄 아줌마가, 됐습니까? 을 집에 3년간 일해주고, 몇 년간 일해주고, 3년간, 돈은 몇 년 후에 받기로 하고, 1년 후에 받기로 하고, 안 줄 때를 대비해서 을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갑이라는 나이트 클럽이 을이라는 가수에게 선불금 2억을 주고, 1년간 전속 촬영할 걸 조건으로 선불금 얼마 주고, 2억 주고, 나중에 펑크 내면은 뭐 내면은 펑크 내면은 얼마 4억 손해배상하기로 하고, 못할 때를 대비해서 을이라는 가수 집에다가도 저당권 설정할 수 있고, 한마디로 해서 이걸 그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채권, 다른 말로 아까 가로에서 뭐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것 하면, 한마디로 피담보 채권을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것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제한 없다. 뭐 없다? 제한 없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반드시 금전 채권이 할 필요는 없다. 무슨 물?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 이게. 하는데 나중에 채무자가 무슨 불이행하면은, 채무불이행하면은 찜해놓은 물건을 경매해서 자본주의니까 돈 챙긴단 말이지. 그래서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제한 없다. 다른 말로 특정물 인도 청구권도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지만, 됐습니까? 반드시 뭐 금액으로 뭐 할 수 있어야 표시할 수 있어야 돼. 금액으로 뭐 할 수 있어야 표시. 그래서 그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채권,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건 반드시 금전 채권이어야 된다 하면 OX, X. 피담보 채권은 금전 대차인 금전 채권이지만 반드시 금전 채권이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건물, 토지 같은 특정물 인도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피담보 채권이 금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채권일 때는 피담보 가액을 금전 후 산자 이를 뭐 해야 된다? 등기. 그 다음 법정 저당권. 여러분, 법정 지상권은 들어봐도 법정 저당권 처음 들었잖아요. 법정 저당권은 토지 임대차에서, 무슨 임대차에서?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차임을 주는데, 됐습니까? 차임을 주는데 차임을 몇 년째? 2년 해가지고 그 임대인 토지 위에 있는 임차인 건물을 압류하면은 저당권 설정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비워줄 수 없는 토지임대차에서. 토지임대인이 변제기를 경과한 채후 차임 몇 년? 2년. 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임차인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런 거, 그지? 그 다음 5번, 6번 시험 문제 짱 중요, 짱짱. 나왔다. 몇 번? 5번, 6번. 시험 문제 잘 내는 거 5번, 6번 그거 하고, 그 다음부터 다 시험 문제 다 잘 나오겠지 뭐. 5번, 6번하고 잘 나오는 거 5번, 6번. 그 다음에 6개인데 5번, 6번하고 그 다음에 9번, 10번 몇 번? 9번, 10번. 그 다음에 13번, 14번. 그렇게 6개. 저당권에서 나왔다. 그렇게 잘 낸다. 6개 한번 대봐라. 번호로 대지 말고 금방 별표인가 한번 해봐야지. 어? 어? 금방 아까 피담보채권으로 할 수 있는 것, 이건 제한 없다. 특정물 인도채권 이런 거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하면서 막 저당권 하면서 금방 아까 포인트 적잖아요. 그지? 예? 그냥 책 줄쳐가지고 하면 머릿속에 안 돌다. 아까처럼 저렇게 제목을 가지고 기억해갖고 제목 포인트단 말이지. 응? 그러면 여러분 아까 이제 뭐 불법 말소, 무슨 말소? 불법 말소. 불법 말소 하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근데 무슨 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는 불법 말소, 경매가 이루어졌다. 말소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무슨 이득 반환? 부당이요. 그럼 그 포인트 기억해야 되는데 이게. 어? 그 다음 뭐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거. 무슨 담보?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이거 뭐 없다. 제한 없다. 특정물 인도채권으로 피담보 채권으로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금액으로 뭐 표시 이런 거 기본으로 낸다 이게. 그 다음에 아까 여기는 지금 생략인데 앞에 아까 뭐 제3자를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로 해야 된다? 채권자. 저당권자는 누구? 채권. 제3자를 저당권으로 하는 계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근데 3자 합의하면 뭐 유효. 제3자를 채무자로 하는 계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3자 뭐 합의하면 뭐 유효. 이렇게 하는 예?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이런 건 기본으로 작게 나오는 거고, 요 이제 요거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응? 요거, 피담보 채권의 범위. 금방, 피담보 채권의 범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그 다음 5번째. 우리 공동저당 문제 나왔습니까? 무슨 저당? 공동저당. 무슨 저당? 공동저당. 그 다음 9번째 근저당. 이게 여기서 내는 게 뭐냐면은 요거. 제가 지금 많이 생략했는데 원래 이게 한 15개 되거든, 포인트가. 그 15개를 가지고 출제자가 얼마든지 저당권에 관한 문제 낼 수 있다, 없다? 있는데 그 15개 중에 비중이 굉장히 큰 게 요 6개단 말이에요. 요 6개. 요거는 요런 게만 나오면 기본. 요게 나오면 기본. 여기가 좀 비중이 크지. 그럼 여기서는 꼭 내는 거지 뭐. 나오는 게. 아까 그 여러분 별표한 게 요 6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게. 근데 그냥 책 줄 쫙 쳐가지고 계속 책 해가지고 하면은 이게 뭐가 포인트인지 이게 뭐 책 읽을 때는 알아도 일단 요 칠판 가지고 널리 하기 학원에 왔을 때는 무슨 판이 중요하다?
칠판의 포인트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이제 책에서 가지고 이제 연습하는, 아, 이게 중요하구나. 잠깐 쉬었다가, 범위가 붙은 거는 무조건 시험 랭킹 안에 든다. 뭐가 들어있는 거? 범위. 잠깐 쉬었다가. 요거는 제목 지우면 안 되겠죠.